202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교사의 중학교 사회인물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먼저 봐주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니은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김교사의 발문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리고 브라운 윌터의 지금 what if not 전략이 나왔죠.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를 쓸 것, 그리고 위임과 같은 형상하기 기대하는 식을 쓰고, 그리고 디귿과 같은 활동에 대한 교수학적 의의를 밑줄 친 비읍에 대해서 한 가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라운과 윌터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문제를 지문을 보고 풀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브라운 윌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윌터의 what if not 전략은 첫 번째로 출발점 선택하기, 그리고 속성 나열, 그리고 what if not 전략 수행, 그리고 문제 제기하기, 분석하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를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 보면 이 밧줄 자르기 행동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밧줄이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밧줄이 몇 개로 나눠지냐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로 나눠지고, 두 번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5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로를 5번 자르는 거, 세로 12번으로 자르는 거를 물어봤죠. 자, 그리고 김 교사는 모든끼리 밧줄 자리를 과제를 해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밧줄 5번 잘라서 조각 세어봐 했더니 11조각이 나왔어 라고 합니다. 자, 나도 세어서 11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체적인 조작을 통해서 11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근데 문제 2. 문제 2는 12번이나 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는. 자, 그래서 매번 직접 잘라서 하나씩 세어보지 않아도 잘린 밧줄 조각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세어보지 않아도 몇 개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일반화 과정을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 문제를 보면 니은의 대답 유도하기 위해서 기억에 대답 들어갈 거죠. 자, 니은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대답을 보면 n번을 자르면 조각의 수를 2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교사의 발문은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밧줄을 한 번 자를 때마다 몇 개로 잘리는지 그것을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교사의 질문은 바로 밧줄을 자르는 횟수, 밧줄을 이렇게 자르는 횟수, 그리고 잘린 밧줄의 조각의 수, 이거의 수를 일반화해서 나타내 볼까요? 얘기하면 n번 자르면 2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반화 해볼까요? 이런 문제를 발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끈이 있게 문제를 잘 해결했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디귿을 보도록 하는데 디귿은 아직 안 나왔죠? 디귿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나오고, 자, 리을은 밧줄이 C자 형태가 아닌 S자 형태로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죠. 지금 새로운 문제를 말한 거예요. 속성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브라운 웰터에 반해서 리은에 말하는 것은 바로 속성을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형태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속성 부정하기 단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S자 형태의 밧줄을 n번 자를 때 조각의 수를 관계를 찾는 문제로 변형할 수 있다. 자, n번 자르면 그럼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봐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S를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잘랐다고 합시다. 한 번 이렇게 자르면 몇 개가 되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2번 잘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봅시다. 자, 그럼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를 제가 빼먹었네요. 7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씩 느나요? 이렇게 갈 때마다 지금 3개씩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에서 10도 바로 3개가 늘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단계, 1단계에 바로 4개가 되고, 2단계, 단계로 할게요. 여기는 1단계, 여기는 2단계, 여기는 3단계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2단계 때는 지금 7개가 되고 3단계 때는 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n단계 때는 몇 개가 되나요? 1단계 때가 1 플러스 3n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1 대입하면 n이 1이니까 4가 되고, 만약에 2단계일 때 바로 2를 넣으면 7이 되고, n단계 때는 요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n 플러스 1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 조각의 수는 바로 3n 플러스 1, 요게 이제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니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교수학적 의의, 디귿과 비읍에 관련하여 교수학적 의의죠. 자, 디귿은 지금 바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보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의의를 수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냐를 우리가 서술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하면 어떤 게 좋나요? 바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 단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자,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게 좋나요? 새로운 관점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똑같은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봄으로써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 의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